이제 그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이제 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35대인데요. 바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하신 김민정 우리 또 그 학생이 한번 이제 젊은 시각으로 이렇게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올해 서울교대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었던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년 동안 총학생회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초등교육을 이제 맡을 예비교사로서 초등교육에 대해서 학우분들과 많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 교육에 대해서 고민한 지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이제 발생이 되면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원격 수업으로 모든 이제 수업들, 그러면서 이제 교육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신체 격차, 정서적 격차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벌어졌다, 사회적 문제로 엄청 심각하다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심지어 제 사촌 동생도 엄청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친구인데 저희 이제 이모께서 좀 과외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심각성을 이제 교육부도 알았는지 작년 이제 올해 2학기 때 전체 전면 등교를 실시하겠다라고 말로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학교의 문은 다시 닫혔는데요. 그러면서 등교율이 다시 70%로 떨어졌습니다. 원격 수업은 사실 초등교육에서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4월 달에 이제 그 교육 실습을 갔다 왔는데, 비대면으로 갔다 왔는데 이게 줌으로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따라오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등교를 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 많이 주장을 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교실에 있는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야 실제로 학교 교실 내에서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학생들 간의 정서적 교감도 잘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현장이 되면서 20명 상한제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일반 학교는 그냥 교육감이, 지방의 교육감이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교와 일반 학교가 물리적인 환경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금 일반 학교와 다시 영재학교가 모두 동일한 학교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에서 과밀학급 해소에는 단기적으로 한시적인 기간제 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발표한 이후 2020년, 2019년부터 계속해서 기간제 교원을 늘리는 그런 정부의 발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했을 때, 서울시 교육청과 면담했을 때 학교 현장에는 정규 교원이 부족한데 TO를 내주지 않으니까 기간제 교사라도 배치를 해서 학교의 교원을 충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교 현장에 교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계속 기간제 교원만 늘리고 있는 현실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 교원 수는 2,600명이 줄었지만 기간제 교사가 6,500명이나 늘었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지금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된다고 해서 교실을 늘리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인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분들만 이제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로 하면 안 되고 정규 교원으로 안정적인 공교육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초중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방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교육대학교에서는 목적형 양성 체제라고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입학한 정원과 TU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교육 과정을 좀 더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목적형 양성 체제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해왔는데요. 이제 최근에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TU가 엄청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 교육 과정이 아닌 인간 강사의 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암기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임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진짜 암기봇이 되고 있거든요. 교육 과정을 정말 달달달달 외워야 선생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을 조금이라도 잘 하고 싶어서 4학년의 교육 과정은 사실상 무너졌고 4학년 실습도 임용고시를 붙기 위해서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실습학기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교대생을 다니면서 한 학기를 아예 실습을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지금 4학년 학생들 중에서 아무도 수업을 듣고 있지 않는데 실습학기제라는 정책만 시행이 된다고 해서 정말 그 정부에서 원하는 실습학기제로 정말 학생들이 교대를 다니면서 난 어떤 교사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제 교사대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지 이런 토론이 먼저 되고 정말 교육대학교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는 건지 교육대학교가 좀 더 줄어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체제가 생겨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되지 않은 채 교사대 통폐합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할 거다. 하지만 선택을 하는 것은 대학의 책임이다. 라고 지금 이제 대학교 교대에서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통폐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통폐합에 대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과 어떤 교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보다는 임용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떤 인강을 듣고 어떤 스터디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목적형 체제가 무너지면서 교대의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고민들도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돈이 아닌 교육의 기준으로 학생들이 좀 더 교사가 됐을 때 교실에서 어떤 교사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교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학교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교대 그러면 이제 그전엔 100% 취직이 되는 학교로 됐었는데 임용고시 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앞으로 쓸 정부는 이 초등교육에 대해서 세밀한 그 정책 연구를 하고 교육감들도 이 문제로 시달리지 않으시려면 빨리 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수도권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학급당 정원 20명을 세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지방은 오히려 다른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용고시 준비하는 중에도 좋은 글을 써주신 우리 학생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